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충북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 이어서 오늘은 충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충남대학교는 현재 메인 캠퍼스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대덕 캠퍼스에 더해 세종특별자치시의 6개 대학이 공동 입주할 세종 캠퍼스 그리고 계획도시인 내포 신도시의 내포 캠퍼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포 캠퍼스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아직 캠퍼스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잠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종 캠퍼스의 경우 2024년부터 의학과 AI, ICT 첨단학과의 순차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해당 학과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2024년 이후에는 대전이 아니라 세종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충남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원서류 전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정시 모집이 인원을 줄여 신설 전형이 인원을 확보한 것이며 기존의 학생부 종합 프리즘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원 일반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탐구 영역에서도 표준 점수 지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탐구 영역에서 대학 자체의 기준으로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였으나 이제는 탐구 영역도 국어, 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평가원에서 산출하는 수능 성적표에 찍힌 그대로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저소득층 전형이 신설되고 기계재료공학교육과의 명칭이 기계공학교육과로 변경된 사항은 2023학년도부터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은 2022년 4월 업로드되었는데 2023학년도 전형계획이 2022년 5월 수정 업로드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붉은색 칸은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2024학년도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 충남대학교 전형 양상 변화는 한마디로 정시 모집 전형에서 수시 모집 전형으로의 이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의 인원이 수시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으로 정시 실기실적 일반 전형의 인원이 수시 실기실적 일반 전형으로 투명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루는 충남대학교나 지난 시간 분석한 충북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거점 공립대학교들에서 인원 이동이 꽤나 직관적입니다. 다음 자료는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주요 수시 정시 모집 전형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충남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인원이 대거 이동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정시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의 인원이 고스란히 수시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으로 이동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심리학과의 경우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으로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아 정시 모집에서 줄어든 인원이 학생부 종합 원 일반 전형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모집 단위들 역시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을 신설하지 않아 수시 정시 전형별 모집 인원 모두 2023학년도와 동일한데 이는 사범대학이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은 원래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타 모집 단위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것에 반해 1단계는 교과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시 모집에서도 단계형 면접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원래 많은 사범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메인 전형이었는데 점차 전형이 간소화나 수험생 지원 유인 등을 위해 면접을 폐지하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꿋꿋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모집 모두에서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이 면접을 통해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무슨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면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모집의 경우 이 팀장이 충남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학교생활 기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입학사정관들께서 수년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에 참여하시기도 하였고 지원 동기나 학창시절 가장 인상 깊던 활동 등 어느 정도 사범대학 지원자들에게 물어볼 만한 공통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할 수는 있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충남대학교의 메디컬 모집 단위 수시 정시 전형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충남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충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의 첫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의 신설입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충남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이 모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원 서류 전형을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광운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전형을 아예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면접형 전형을 서류형 전형으로 전환해버린 상명대학교가 있습니다. 광명상가 라인에서 서류형 전형이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로 전형 진입 장벽을 낮추고 두 번째로 국숭세단 라인에서 서류형 전형이 늘어난 흐름에 맞추어 서류형 전형을 위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험생들을 흡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드렸듯 서류형 전형 신설의 핵심은 수험생 지원 유도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학생부종합 프리즘 인대 전형만 존재해서 면접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다소 애매해 다른 대학으로 지원 카드를 돌리는 경우도 생겼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면접형 서류형 두 가지 선택지를 주면서 학생들이 선택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처럼 기존 면접형 전형이 인원을 빼서 서류형 전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정시 모집이 인원을 차출해 학생부종합 원서류 전형으로 배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생부종합 프리즘 인대 전형에 해당했던 학생부종합 원 일반 전형에 지원하려 했던 학생들의 자리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 없이 서류만 제출해도 합격을 거둘 만한 학생들이 서류형 전형으로 이동하면서 1단계 합격이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 모집이 인원을 빼서 수시 모집이 전형을 신설한 이유는 충남대학교는 거점 공립대학교로서 강원대처럼 정시 40% 비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지방 공립대학교들에서는 이탈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지방대학들에서 미달 사태로 인해 소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인원이 발생할지라도 일단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전공이나 계열 적합성을 고려하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 모집처럼 성적에 맞추어 학교를 쓰는 경향이 덜하므로 비교적 학교에 더 많이 잔류할 것을 기대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든 인원을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2024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 선출 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북대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라며 성취도 A를 받는 것이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취도 B를 받게 되었다면 A의 비율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염두에 두시는 학생이라면 웬만해서는 C는 절대 받지 마시고요. 충남대학교 하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슈가 바로 한밭대학교와의 통합입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모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여 이전부터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2022년 12월 정식으로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학 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을 열며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통합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이 존폐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향후 10년 정도로 정의하여 특히 현재도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대학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4월 해당 사업이 추진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개 이상 대학 기관이 통합이나 단일 대학이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대학이 자체적인 전면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대학을 방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에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든지 여부가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역시 두 대학이 통합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기울이고 있고요. 통합 과정에서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각 대학이 원하는 기본 원칙이 달라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일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다면 2025년 통합을 추진하여 2026년 통합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도 통합되어 있지 않고 계속 마찰음이 생기고 있기는 해서 만일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면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지원하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